지난 4월 13세 중학생 소년이 훔친 자동차로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고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으던 대학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날 피해 학생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2017년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가해자는 16살 소녀였습니다. 이 세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를 판단하는 소년법에 대한 논란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범죄 양상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가 소년 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 소방망식 처벌로 일관을 해야 되는 건가? 소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손쉽게 그냥 무조건 혼내고 이제 엄하게 처벌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닌가.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오늘 헌법줄게 세법다오에서는 소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헌법줄게 세법다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박남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다룰 법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어떤 법인지 김기용 변호사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주 복잡한 법이긴 한데요. 네.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형사처벌은 사형이나 징역, 벌금 같은 걸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보호처분은 네. 사회봉사 명령, 네. 관찰, 그리고 소년원 송치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처벌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해서 이 경우에는 만 10세 이상이라면 네. 소년 보호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라서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니까 형사 처벌도 안 되고 네. 소년 보호 처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데요. 이 네.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 처분은 안 되고 다만 예.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죄 소년이라고 하는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되고 그리고 소년 보호 처분도 됩니다. 이렇게 네. 우리나라는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연령에 따라 나눠서 형사 처벌이나 보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년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그동안 있으셨는데 네. 사실은 연령별 구분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돈하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김기용 변호사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년법 제1조를 보면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년법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소년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박남주 작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소년법 1조를 보면 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 그리고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예.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것만 봐도 이 건강하게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교정에도 생각을 해서 기회를 더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용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소년법에서 명확하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년 또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보다는 미래를 위한 어떤 설계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년이라고 하는 그 19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 아직 성장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성인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들의 어떤 교화 개선 그리고 건전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그런 기회를 주고 도와주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더 많은 많으니까. 나이니까요. 네, 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러한 소년법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분들의 감정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소년법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아, 예. 정말 뭐 수만 개에 달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 국민들께서는 이 아무리 소년이라도 음. 이 강력하게 처벌할 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아하. 의견이 주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가장 인상적인 댓글을 뽑아봤습니다. 한번 뽑아 보셨습니다. 네. 네. 소년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저도 2005년생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95%는 생계를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극소수의 청소년 때문에 95%의 청소년을 사회나고자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10세까지만 소년법을 적용하기도 하던데 우리도 10세까지로 소년보호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년법에 관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니다,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6월 2일에 네. 이 렌터카를 훔친 후 사망 사고를 낸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네. 이 사건 이후에는 이 처벌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청와대는 일단은 처벌 강화라는 형사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예. 교화도 생각해야 되고 앞서 우리가 봤던 소년법 제1조. 네. 네네. 그리고 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뭐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만 13세 정도의 경우엔 중학생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신체도 예. 빠르게 성장하는 나이고 그리고 네. 정보도 예전과는 달라가지고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중학생은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하. 좀 연령을 낮추는 것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13세로 낮추는 것. 네. 네. 김기영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요, 지금에는 만 12세로 낮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세로 한 살 더. 예, 좀 뭐 그렇긴 한데 네. 일단 뭐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유엔 아동인권위원회가 각국에 12세보다 더 낮추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고지만 이거를 네. 위반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아, 예. 근데 그렇죠. 만 12세라면 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네. 6학년이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고 처벌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충분히 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면 네. 충분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이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뭐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해자 치유의 출발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다. 예,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만 12세라면 적어도 뭐 교육이 정말 주목적인데 네. 적어도 그 책임을 교육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아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만 12세까지 지금은 낮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 12세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연령.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박남주 작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13세까지는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13세면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이 될 때니까요. 네.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의미는 이미 부모님 품에서 조금 나와서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요. 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제가 이러한 소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제 소년법의 논란 두 번째 가겠습니다.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처벌이 우선인가? 소년법 근본적인 취지는 보호와 교화하지만 박남주 작가, 예.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가정법원 또는 소년부로 이동하게 되면은 네. 사안에 따라서 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 총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강명령도 있고 사회봉사 보호관찰이나 네. 또는 이제 소년부 송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형사처벌과 좀 다른 점은 음.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보호 처분도 말씀하셨고 소년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처벌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소년원이 과연 처벌이냐 혹은 소년원이 효과가 있느냐 뭐 여러 네. 가지 논란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년원을 많은 분들께서 감옥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소년원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갔지만 시설이 열악한 특수 학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의 열악한 특수 네. 학교. 예. 그래서 학교기 때문에 교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네. 2017년에 자료를 공개했는데 네. 이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이 재입원하는 게 네. 1년 안에 들어가는 그 소년들이 비율이 2014년부터 계속 증가를 해서 네. 2016년에는 14% 정도라고 하는데 아, 예. 이 정도면은 교화의 목적이 좀 잘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재입원율이 14%에 달한다. 100명이 소년원 들어갔다면 그중에 14명은 다시 또 소년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1년 안에요. 그렇죠. 1년 안에 네네. 소년원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교화를 하는 그런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과연 김기용 변호사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까지 사실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소년원 하면 교도소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지금 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학교 개념이 많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뭐 명칭도 지금 학교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네. 오늘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시설과 인원을 확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시설과 인원 확충. 예. 네. 왜 그러냐면 소년원이 지금 현재 정원의 130% 정도까지 과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심하면은 한 생활실이라고 하는데 방이죠. 네. 거기에 뭐 한 15명에서 20명까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은 범죄를 또 그들끼리 배우고 서열 변화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범죄 학교로 바뀌는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군대 생각해 보면 군대도 한 20명 정도가 한 내무반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은 6명 정도가 동기들끼리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대에서의 어떤 사고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예, 학교의 개념을 강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이 시급하고 예. 두 번째로는 소년범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자라는 건데요. 네. 결국은 소년범들 뭐 소년에 보내는 게 결국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교화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나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멀리 한다면 그들끼리 모여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너네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배려와 관심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조금만 이제 보태자면 우선은 소년원의 한 끼 식사비가요. 1,500원이 안 됩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예. 예, 그런데 같은 나이에 서울의 고등학생들의 한 끼 식사 급식비는 네. 5,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엄청난 3분의 1이 차이가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네. 먹는 건 제대로 먹이고 교화하고 또 잘못을 가르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교화 프로그램. 정말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네. 죄송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네.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년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네. 똑같은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예.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네. 프로그램 쪽에서 잠깐 보충하면요. 네. 현재 프로그램이 뭐 헤어 그리고 뭐 이런 자동차 이런 거에 한정돼 있는데 네. 사실 범죄 안 저지르려면 가장 좋은 거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기가 하기 맞습니다. 싫은 거 가르치면 무슨 어떻게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하고 네.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년법은 보호와 교화가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소년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면회 갔을 때 그때 보였어요. 웃어요. 웃고 막 제가 아주 편해 보였어요. 제가 막 만약에 나와서 이제 제대로 살려면
너나 잘 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밥도 주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는 시간이 9시인가 그때쯤에 좀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콩밥을 먹고 누워서 TV 보는데요. 그냥 편하대요. 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고 안 무섭다고 신고하라 그랬어요. 뭐 소녀원 들어가봤자 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녀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구치소에 수감된 친구를 만나고 온 중학생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된 학생은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해서 추락사하게 만든 인천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면회한 학생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소년법의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큰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박 작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소년의 경우에도 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갔다 온 것을 자랑으로 삼는 소년도 있다고 하는데 네. 무조건적으로 이 관용을 베푸는 거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이 범죄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네. 이 무조건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가해자의 말이 예. 100% 자기의 실제 심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나이대 아이들이 조금 센 척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 해서 겁먹고 불안해하면서도 아닌 척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정말 이건 문제죠. 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정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무거운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가 겪은 그 죽음이란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되고요. 네, 다시는 저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 변호사께는 도대체 이 소년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가해자들이 저렇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가?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 잘 알다시피 양형 규정이 너무 낮다. 그것이 네.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낮냐면 네, 우리가 가장 비판이 많은 게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할 만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 무기형을 배제하고 그리고 예. 징역 15년,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낮은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네,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형 집행 단계에서 실제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 범죄 최고가 단기 5년, 장기 10년이고요. 네. 특정 강력범죄는 단기 7년, 장기 15년입니다. 네. 굉장히 낮죠, 사실. 그리고 그렇죠. 사실 더 문제는 소년보호처분이 더 문제입니다. 네. 소년보호처분이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건들이 전부 소년보호처분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년보호 처분으로 가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19세 미만의 수용자가 한 평균적으로 1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건 나머지는 전부 다 소년보호 처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소년원 아니면 보호관찰 또는 뭐 예. 수강명령 이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년 소년원 송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낮다. 이런 네.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걸 좀 높이 사형, 무기형 배제 그 규정을 없앨 수는 없고 높이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똑같이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 일반 범죄 20년 그리고 특정 강력범죄는 25년으로 높이고 네. 그리고 일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라면 그 예. 경우는 지금과 똑같이 15년, 20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소년보호 처분의 경우에는 일단 너무 낮은 것도 문제고 2년 안에 교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이게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형사 처벌을 해야 될 거와 소년 보호 송치 그러니까 소년은 송치를 해야 될 거가 있는데 네. 중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 판사가 보기에는 양극단인 거죠? 예, 강하게 징역을- 교도소 보내든지 아니면 가벼운 보호 처분으로 끝내버리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교도소에
보내기는 오히려 범죄를 배울 것 같고 예. 소년원 하자니 이건 너무 낮고 교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2년에서 최장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에서 국리적 협의를 갖춰서 높여놓으면 네. 그래도 그 중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네, 저는 네. 일단 이 두 가지부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소년법의 논란 세 번째입니다. 소외된 피해자. 네, JTBC에서 방송된 드라마 검사 내전의 한 장면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같은 반 김현지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따돌림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김현지 학생에게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찌질하고 등신 같은 년 왜 사냐? 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건데 잘못했어요. 걔가 자꾸 저희를 꼬라보고 그러니까요.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친구가 없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김현지 학생 입장에선 그게 일종의 미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특별히 심할 것 없는 폭언이었잖아. 다른 것도 바쁜데 이 정도에서 소년부를 송치하지.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년부 넘어가면 대부분 초범이니까 보호처분 적당히 받고 다 잊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과거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응징과 처벌이 가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 남의 존엄성을 해치면 내 존엄성도 망가진다는 당연한 이치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피해자가 소외된 소년법. 피해자에게는 지원과 보호와 또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그러한 도움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영국, 캐나다, 미국 전 세계에 확대된 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설명해주고 법원이 선임한 중재인이 그 양자 사이에 조정을 하면서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만족한 그런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년법이 거의 대부분 가해자만을 위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고 피해자에 대한 그런 보호 지원책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아쉽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는 사건 몽타주에서 출소 4개월을 앞둔 조두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